안녕하세요. 20대 주린이 동고입니다. 오늘은 주가의 위치와 이평선에 관해서 정말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평선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기법 중에 이평선 기법들이 엄청 많죠. 5일선, 11선, 21선이 모여 있을 때 주가가 돌파를 한다. 아니면 5일선, 11선이 21선을 찌르고 골든크로스를 할 때, 흐르던 주가가 120분 선을 돌파할 때, 정말 너무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기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이평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란 5일, 10일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현재의 주가가 그 값보다 위에 있으면 위에 있다,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다, 현재 주가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동평균선을 많이 의지하고 활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공개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많은 사람, 주가를 움직이는 사람이 이를 이용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매매 경험이 얼마 없지만 매매를 시작하고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매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황금선을 돌파를 해주는 척하고 무너진다던가, 황금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것처럼 해준다던가 등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깨면 팔고 이 선을 돌파하면 사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매가 말리게 되고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황금선을 깨거나 5일선을 깨거나 그러면 다시 올라올 수도 분명히 있는데 그 지점을 찾지 못하고 황금선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평균선과 이격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관성을 이용해서 멀리 있으면 당겨오고 가까이 있으면 멀어지게 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최근에 핫했던 안암전자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무 종목이나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띄워놓은 게 안암전자이기 때문에 이걸로 보겠습니다. 26일부터 주가가 활발했네요. 그렇다면 지금 제 설정해 놓은 이 선은 21선입니다. 그런데 굳이 21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5일선, 11선, 15일선 아무 선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격만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20분선입니다. 참고로 이 봉은 15분 봉입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는 26일날 시작을 했을 때 12%나 오르고 계속 쭉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막히게 됩니다. 그때의 이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이격이 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대충 60도 정도, 60도에서 70도 정도에 되는 각을 선을 그어보시면 이 선이 나옵니다. 다시 그어보겠습니다. 고점부터 그어보겠습니다. 15%의 상승 차이가 납니다. 이 각도가 60도이고 이 차이가 10%에서 15%면 저는 거기가 맥시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을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21선을 11선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선은 10%가 됐을 때 이상 오르지 못하고 유지가 되죠. 즉 이 선이 무슨 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이 이평선과 이 떨어진 거리, 이 퍼센트를 이 선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좋아하시는 선을 사용하고 그 선 하나로만 통계를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21선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지우고
주가가 한번 부딪히고 나서 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번 막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을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21선을 깨고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저항은 여기 위에 있죠. 그리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이 구간이 지지 구간입니다. 28일 급상승분을 시작했을 때 주가의 위치는 26일 날에 막혔던 저항 부분입니다. 3분봉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겠습니다. 급상승이 일어나고 한번 눌리고 나서 계속 꼬리가 달렸지만 쭉 상승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항이 지지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이격도와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해줍니다. 즉 만약에 제가 주가를 이만큼 올라왔을 때 확인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때 한 60도 정도 되는 선을 그어주시면 약 7.5% 정도의 상승이네요. 주가의 이 이평선과의 거리가. 그리고 여기서 돌파가 나올 때 이미 저항과 지지를 확인을 했으니 이 상승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호가창과 이 이격 그리고 추세를 확인합니다. 만약 제가 이거를 28일 날에 뭐 시가 갭으로 종목을 포착을 해서 봤을 때 여기에 위치해 있다면 이건 바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고점에서 더 이상 돌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의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10% 정도 차이가 나죠. 즉 10% 정도의 차이가 나니 주가가 다시 흘러내려옵니다. 흘러내려오다 이평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29일날 26일이 27일날에 지지했던 이 가격이 29일날에도 지지를 해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29일날 그 다음 30일날에 주가가 여기가 지지였다가 깨지는 순간 저항으로 바뀌었죠. 이 저항을 뚫어줄 때 이 이평선과의 이격을 감안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 이 돌파가 나올 때 좀 더 이격과 멀지 않으니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방에 올라왔다가 계속 거래가 유지되지 않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너무 멀리 있을 때, 너무 많이 상승했을 때 이 위치를 확인을 해서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격이 조금 가까울 때, 상대적으로 가까울 때 매매를 하면 이렇게 멀었을 때 매매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HMM입니다. 우선 저항과 지지는 무조건 차트를 보자마자 그어줍니다. 26일날에 막혔던 구간이 27일날에도 막혔음을 확인이 되고 이 저항이 뚫리고 여기서 지지가 됐음을 확인합니다. 이때의 주가 위치를 볼까요? 이평선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즉 돌파가 나올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가깝다면 뚫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막힌 부분에 선을 이평선과 그어 보겠습니다. 이때는 약 5% 차이네요. 즉 이 주가는 예전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때도 6%. 이 주가는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위치가 조금만 멀어져도 바로 땡겨오려는 힘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같이 붙어 다니는 느낌도 들죠. 이 종목별로 종특도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성파인텍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27일날 상한가를 갔는데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저항과 지지 선 바로 그어줍니다. 그냥 버텨줬다고 생각하는 구간과 막혀줬다고 생각하는 구간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27일날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26일날에 막혔던 부분을 27일날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격은 어떤가요? 거의 붙어있죠. 붙어있으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꾸준한 선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상한가를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상한가를 선을 긋고 나섰을 때 주가 위치가 28일날에 이격도가 상당히 있음을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격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4도 12.3도입니다. 이격도가 멀어졌으니 또 급상승까지 했습니다. 땡겨오고 이 이평선을 따라가다가 여기가 돌파가 나왔지만 나오고 나서 바로 막힌 모습입니다. 즉 시초가를 아직 회복은 못 해줬네요. 그리고 29일날 가서 또 급상승이 떴습니다. 하지만 또 이평선과 멀어지니 쭉 이평선과 달라붙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를 하려고 하실 때 이평선과의 거리를 간단히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차트를 줄여보고 몇 일치만 봤을 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이격과 현재 내 주가 위치도 만약에 이만큼이거나 더 많이 있다면 피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가까이 붙어 있을 때 고점 돌파, 막혔던 부분이 돌파가 나온다면 그때 주가의 위치를 확인해서 같이 큰 매수세 거래량과 함께 들어가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셨다시피 저는 안착을 하거나 뚫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와의 거리만 확인을 하려고 이동평균선을 활용합니다. 이 영상이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후행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가가 상승의 모습이 차트가 나타났을 때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 드리는 부분처럼 이격만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간단히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제가 지금 확인하고 공부한 내용을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실 매매 성투하시길 바라겠으며 궁금한 점과 혹시 제가 얘기한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틀린 부분을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실패를 어머니로 삼아 연구를 하며 오늘 나의 매매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더 나은 매매를 할 수 없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식 유튜브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신데 저는 다 찾아보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마인드, 기법 다 찾아보고 하루마다 그 기법, 마인드를 마음에 새기고 매매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좌는 파란색이라 이 기법도 사실 오늘 이 녹화를 찍고 있을 때 제가 연구를 하고 남기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서 일단 바로 녹화를 뜨고 다시 영상을 확인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